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이렇게 7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해커스형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문제 꼭 풀어보고 오셔야지 효과가 2배 더 증가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 2번 문제는 파트 1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파트 1은 어떤 그 파트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을 드릴 겁니다. 그 한 문장에 어울리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왠지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는 한 문장은 앞뒤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만 가지고 문장의 의도를 바로 파악을 하셔서 골라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하던가 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휘를 많이 외워가시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1. I'd like to book a table for 2 for lunch. 자, I'd like to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I like 명사, I'd like to 동사,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요청, 부탁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예약하고 싶어요. 어떤 것을요? 테이블인데 for two 하니까 2명짜리 테이블이죠. For lunch, 점심 식사를 위해서 2명짜리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예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나 거절이 가능할 텐데, 사실 예약을 하려는데 이제 거절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예약이 다 찼다라던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A번부터 우리가 선지를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약하고 싶어요. A. That is only available on our lunch menu. 자, 그것은 오로지 언제만 가능합니까? 우리 런치 메뉴에서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메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예약하고 싶어요 랑은 관련이 없는데, 다만 이 런치가 그대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 A번에 여러분들이 낚이게 되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B번 들어볼게요. B. A dessert sounds good. 자, a dessert sounds good 이라고 그랬어요. 야, 디저트 좋지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상대방에게 디저트 먹을래? 라고 제안을 했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고 싶어요 랑은 역시 관련이 없네요. C번 들어보죠. C. It would be better if it was just us two. 자, 저희 둘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예약하는 사람이 점원에게, 그 가게에서 이제 예약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특별 어떤 뭔가 request로, 그죠? special request로 저희 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이게 accept가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방처럼 좀 분리되어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반대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게 주인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울리지 않네요.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That's fine. Just let me know the exact time. 자, 요청이 수락이 되었습니다. That's fine. 좋습니다. 하면서 just let me know. 저한테 알려주세요. The exact time. 몇 시에 오실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약이 수락돼서, 그죠? 요청이 수락돼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알려달라 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역시 Part 1 문제가 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2. When are you planning to move to America? 자,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이죠. 언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when are you planning to move to America? 라고 했어요. 미국으로 이사 언제 가실 예정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이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떤 답이 가능해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언제 갈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 또 하나는 정보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아예 지식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이거 말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질문과 어울리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갑니다. 혹은 모르겠는데요가 아니지만 질문과 어울리는 제3의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옵션에 가지고 가셔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어울리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언제 미국으로 이사 가시나요? 자,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It was an exhausting move to make. 자, it was 앞부분부터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문제에 나온 것은 미국으로 언제 이사 가시나요? 해가지고 아직 가지 않은 이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거 시제죠. 그거 정말 만들기 어려운 굉장히 지치는 어떤 move였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역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move라는 단어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한 오답에 지나지 않네요. 시제도 틀렸고요. B번 들어보도록 하죠. B. I'll consider all my options before buying. 자, 구매하기 전에 저는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할 거예요. 굉장히 뭐 똑똑한 그런 스마트 컨슈머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랑 맞지 않죠. 언제 이사 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C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C. It depends on the job I'm moving to. 자, 언제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바로 제가 이직하게 될 job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직을 언제 하게 되냐,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떤 직업으로 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기타 어울리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C번을 찾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D번 들어보도록 하죠. 언제 이사 가실 계획인가요? D. That's something to celebrate. 그거 참 기념할 만한,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이사 갈 계획이에요. 제가 이렇게 잡을 잘 잡아가지고 언제 이사 갈 계획이에요. 아, 그거 참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울리겠지만 이 상대방이 지금 언제라고 물어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트 1을 여러분들 다 풀어보았고요. 이번엔 파트 2로 가보도록 하죠. 세 턴의 대화 끝에 어울리는 응답을 찾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I'm in a dispute with my landlord. 자, I'm in a dispute with my landlord. 뭐라 그랬습니까? dispute 뭐죠? 바로 분쟁이에요. 나 집주인과 지금 분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가 나 지금 싸우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 왜 싸우는지 궁금해지겠죠? What about? 자, 뭐 때문이지? 라고 물었어요. He says I should pay for a water leak. 자, he says, 이 he가 바로 랜드로드죠. 그가 날 보고 돈을 내래요. 뭐에 대해서요? water leak, 바로 누수, 물이 새는 거. 우리 집주인이 물 새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돈 내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남자가 이 사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차례가 되겠죠. A번부터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누수에 대해서 나보고 돈 내래. A. That's outrageous. I would move out. 자, outrageous 무슨 뜻이죠? 터무니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야, 그거 참 터무니없다. I would move out. 나 같으면 이사 나갔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A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B, C, D 꼼꼼하게 들어보면서 답이 아님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B번이에요. B. Insurance should cover it for me. 자, insurance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cover, 여기서 cover이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로 쓰였죠? 바로 어떤 비용을 감당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날 위해서 그 비용을 내줄 것이다 라는 거를 남자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여기에서 남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for me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잘 어울리지 않네요. 자, C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집주인이 나보고 누수에 대해서 나보고 돈 내래. C. It will be fixed soon. 곧 고쳐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지금 집주인 간의 분쟁이 중요한 것이지 고쳐질 거예요는 뭔가 water leak만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장이 템팅하게 들리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장난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요.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The leak wasn't even my fault. 자, 남성이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보고 누수에 대해서 돈 내래 하는 상황에서 그 새는 것은 뭔가 유출, 하여튼 빠져나가고 새는 거는 뭐든지 다 쓰실 수 있거든요. 누전, 누수, 정보 유출 다. 그 유출은 심지어 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과거 시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저런 면에서 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leak이란 단어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leak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지금 현재 집주인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 시제를 쓴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여기서 남자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내용상 맞지 않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오답의 요건들이 있는데 뭐든 하나 여러분들한테 딱 걸리면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Number 4. I heard it will be rainy all weekend. 자, 뭘 들었나요? 바로 주 내내 비가 올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at's too bad. I was hoping to go hiking on Saturday. That's too bad. 야, 너무 안 좋다.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I was hoping 이렇게 과거 진행형 시제를 썼어요. 과거 진행형 시제는 어떨 때 사용하죠? 바로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도라던가 용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과거 진행형을 쓰죠. 나 토요일 날 하이킹 가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애초에 본인의 어떤 의지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I think you'll have to reschedule. 내 생각인데 너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성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A.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자, 그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가 않네요. 지금 reschedule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reschedule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야기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지 되겠습니다. B번을 가보도록 할까요? B. That would be a dangerous activity. 야, 그거 너무 위험한 활동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자가 지금 하이킹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거기다 대고 야, 그거 너무 위험한 활동인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네요. 자, reschedule에 대한 답 4번 찾아보도록 하죠. C번 들어볼게요. C. I'd better save some money for a rainy day.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앞에서 비가 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rain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I'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다. Save money, 돈을 아끼는 것이죠. For a rainy day. 자, 여기서의 rainy day는 무슨 의미일까요? 비 오는 날? 아니죠. 뭔가 비가 오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는 뭔가 어려운 무언가가 낀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내가 돈을 좀 모아놔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앞에서 rainy 들은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rainy day를 집어넣은 것 뿐이죠. 자, 그럼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I'll probably try the following weekend. 그렇죠. I'll probably try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다음 주말에 시도를 해봐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reschedule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D번이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Part 3가 되겠습니다. Part 3는 뭐예요? 긴 대화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지. 이제는 응답 찾는 거는 끝났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풀기 전에 단어부터 하나 정리하죠. paralle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arallel 하게 되면 평행의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여기에는 비슷한, 유사한의 의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우리 함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자, 두 친구 사이의 대화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Did you pass your driving test? 자, 친구가 여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 운전면허 시험, 운전시험이죠? 운전시험. 통과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No, I failed. I accidentally ran a red light. 자, no, I failed. 아니야, 나 떨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실수로 빨간불에서 가버렸대요. I know a good instructor who could help you. 자, I know. 내가 뭘 아느냐면요. 굉장히 괜찮은 강사님을 알아요. 어떤 강사님이냐? who 아래가 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could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1인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That would be great. I need to practice more. 그거 정말 잘 됐다. 나는 뭐 해야 돼요? I need to practice more. 나 연습을 좀 더 해야겠어. You should also work on your parallel parking before taking the test again. 자, 다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you should 하면서 하나의 조언을 더 해주고 있어요. 솔루션 하나 더 주고 있어요. 너 또 뭐도 해야 되냐면 work on your parallel parking이라 그랬어요. parallel parking 뭐죠? 바로 평행 주차, 주차의 진수죠. 그죠? 네, 길과 평행하게 주차를 하는 거. 그것도 너 연습해가. 언제요? 다시 시험 보기 전에 라고 조언을 해주었네요. You're right. I'm still not very good at that yet. 자,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아직까지 그것이 뭐죠? 바로 평행주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평행주차에 아직 능숙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man in the conversation? 자, 남자에 대해서 correct 문제예요. 우리 OX 퀴즈처럼 생각하면서 선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답을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볼게요. A. He ignored the advice of an instructor. 자, 남자가 인스트럭터의 어떤 조언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스트럭터는 요번에 여성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이죠.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도 없었겠죠. B번 보도록 하죠. B. He did not pass a driving exam. 자, 남자는 드라이빙 테스트에 패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부분에서 맨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나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까지 얘기해 줬었죠. 그죠? 실수로 빨간불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B번이 답이 되겠고요. C, D 답이 아닌 거 확인해 볼 건데요. C. He was involved in a car accident. 예, 이 car accident 하게 되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남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아니죠. 자, D번도 들어볼까요? D. He has not tried to parallel park. 자, 남자는 평행 주차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나 아직 잘 못해 라는 말이 불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에 나 그거 아직 잘 못해 라고 얘기한다는 건 해보긴 해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답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Part 4 되겠습니다. Part 4에서는 담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4-5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담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2번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많은 내용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번을 들어도 모자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Part 4, 5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걸맞는 많은 어휘를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6. The city of Medina in western Saudi Arabia is considered the second most holy site in Islam after Mecca. 자, 처음 부분을 잘 들으세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학생분들에게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The City of Medina 라고 그랬어요. 자, 메디나라는 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저런 도시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 있는 메디나라는 도시는요, is considered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여겨집니다. 이런 얘기죠. The second most holy site in Islam after Mecca.
메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지, 그죠? 이슬람의 성지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메디나라는 도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데 도시에 대해서 할 얘기는 정말 많죠.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where the prophet Muhammad is buried. 자, 그곳은 그 선지자 모하메드죠. 그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를 우리가 proph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하메드가 buried, 묻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Part of its significance comes from the role it played in 622, when it provided refuge to Muhammad and 70 of his followers after they fled an assassination plot in Mecca. 자, part of 하면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그 중요함의 한 부분은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role, 역할에서 비롯된 건데 역할 어떤 역할이에요? 그 도시가 622년에 수행했던 어떤 역할에서 비롯된 건데요. 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도록 하죠. 자, when it provided refuge. 그랬어요. refuge. 자, 이 단어 앞쪽에 액센트 있어요. 그래서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은신처를 찾아다니는 난민은 뒤에 이를 하나 더 붙여서 refugee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refugee 앞쪽에 액센트가 있는 이것은 바로 피난처를 의미하는 명사가 되겠죠. 피난처를 제공을 해줬대요. 모하메드와 그 70명의 followers들에게. 언제요? 그들이 바로 도망을 쳤어요. 메카에서의 암살 음모를 피해서 도망을 온 이후에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을 해주었던 그 622년에 그들이 수행했던 역할 때문에 그 중요성이 한 부분이 또 거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물론 뭐 모하메드가 묻혀 계신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The city, then known as Yathrib, was well fortified and welcomed Muhammad as a religious leader. 자, the city then known as Yathrib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Yathrib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그 도시는요, was well fortified. 무슨 얘기일까요? Fort, 뭐죠? 요새예요. 그래서 잘 요새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welcomed Muhammad as a religious leader. 그 굉장히 요새화가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모하메드를 종교적 지도자로 이렇게 환영을 하였다. 그리고 모하메드 입장에서 정말 성스러운 땅이 될 수밖에 없네요. Eventually, it would become the center of the vast Muslim empire. 자, 머슬림 엠파이어의 그래서 센터, 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살 음모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갈 곳이 없었는데 은신처를 제공을 했죠. 요새화도 잘 되어 있어서 안전했죠. 게다가 모하메드를 religious leader로서 환영을 해주었죠. 마지막에 묻혀 계시기까지 하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곳이 바로 저 메디나라는 도시네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city of Medina? 자, which is correct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OX 퀴즈구나 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보면서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A번 들어볼게요. A. It is the third most holy site in Islam. Was it the third? No, second였죠. B번으로 가보죠. B. It was conquered by early Muslims. 자, conquer 하게 되면 정복하다요. 그러니까 정복이 되어졌대요. 예, 초기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령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지금 담화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답 처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C번 보도록 하죠. C. It was once known by a different name. 그렇죠. 야트리브라고 한때 알려져 있었던 이 도시는요.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C번이 답이 되겠고요. D번 마저 들어볼게요. D. It used to be the capital of Saudi Arabia. 자,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게 또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담화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오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고가 담화에 집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Part 5로 가볼게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풀으셨던 Part 4 같은 경우는 4-5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담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이
7번, 8번 문제가 엮여 있는 Part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한 10문장 정도 되는 그런 긴 담화로 되어 있고요. 또 두 문제가 같이 엮여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어부터 먼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razor 하게 되면은 면도기죠. discard 하면은 버리다, 뭔가를 처분하다. disposable 이라는 단어예요. dispose 자체가 처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sposable 하게 되면은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어떤 일회용을 disposabl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actics 하게 되면 전술이나 병법, 어떤 작전을 의미하는 표현이 tactic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8번 담화를 또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7 and 8. These days, we toss away pens and markers when the ink runs out, instead of using refillable fountain pens. 자, 여러분들 앞부분 잘 들으셨나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타피가 굉장히 관련된 그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요새 우리는요, toss away 갖다 버리죠. 펜이나 마커들을요, 어떨 때요? 잉크가 다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갖다 버리죠. 뭐 하기 대신에요? using, 사용하는 거죠. refillable fountain pens. 그랬어요. 리필이 가능한 만년필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잉크가 다 떨어지면 펜이나 마커들을 갖다 버리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Likewise, most razors have disposable cartridges that are discarded after a certain number of uses, rather than being resharpened like they were in the past. 자,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예시가 다시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면도기들은요, disposable cartridge를 가지고 있어요. They are discarded after a certain number of 어떤 특정 숫자 정도를 사용하고 난 후에 버릴 수 있는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보다는요, 아까 instead of 나왔었는데 여기는 rather than 나왔네요. being resharpened 그랬어요. sharpen 뭐죠? 날카롭게 다시 이렇게 우리가 왜 연필 깎기를 pencil sharpener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날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듯이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 몇 번의 사용 후에 버릴 수 있는 어떤 disposable cartridge를 사용하게 됩니다. In addition, we have disposable baby diapers, printer cartridges, plastic bags, and lighters. 자, 이와 더불어서요,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애들, reusable 하지 않은 애들에 대한 example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는요, disposable baby diapers 뭐예요? 애기 기저귀, 그 다음에 프린터 카트리지, 플라스틱 백스 하면 비닐백이에요. 비닐봉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닐도 영어 아닌가요? 하는데 영어로 비닐봉지는 이제 플라스틱 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터까지 전부 다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들 천지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대략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또 다음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죠. And the vast majority of these products are ending up in landfills. 이렇게 다 쓰고 버리고 한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냐. 결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end up입니다. 이 end up의 포인트는 결국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대부분의 제품들은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Traditionally, many products were reusable, but nowadays this has become much less common. 자, 전통적으로요, 많은 물건들이 reusable, 즉 다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런 것들이 어때졌어요? 훨씬 더 less common이니까는 어때요?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훨씬 덜 common해졌습니다. 즉 요새는 전부 다 한 번씩만 쓰고 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is it that we came to live in such a disposable society? 자, 여태까지 이제 문제점을 쭉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일회용 물건들, 옛날과는 다르게 일회용 물건들이 너무 많죠? 라고 얘기한 다음에 새롭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disposable society, 일회용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요? The major culprits are corporations that prefer products that are disposable, as consumers will need to purchase more.
자, 그 주 범위는요, 누구입니까? 바로 기업체들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체들이에요? 더 좋아합니다. 무엇을요? 어떤 제품들인데 어떤 제품들이죠? disposable 제품, 일회용 제품들을 더 선호하는 기업들이 그 주범이에요. 자, 왜 얘네들은 그런 거를 더 선호할까요? As consumers will need to purchase more. 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물건들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기업들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Advertising and marketing teams have promoted the convenience of such items, convincing consumers that their lives will be easier if they use disposable products. 그렇죠. advertising, 광고를 하는 팀들 있잖아요. 마케팅 팀들은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convenience of such items. 그 물건들의 어떤 편리함을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나요?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회용 제품들을 더 사용하면 간편하게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편해질 거다, 더 쉬워질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And they have been very successful, as many disposable products have now become the norm. 자,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어 왔어요. 왜 그렇죠? 자, 이런 일회용 물건들, 많은 이런 일회용 물건들이 이제는 정말 그냥 일상 다반사, 너무 평범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회용 물건들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승승장구해온 것이죠. Unfortunately, the amount of plastic, metal, glass, and paper disposables filling our landfills is steadily increasing as a result. 자, 불행하게도요, 하고 나가지고 나오는 주어의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요. 어떤 양이에요. 플라스틱, 메탈, 글라스, 그 다음에 종이, 그런 일회용들인데 어떤 그 양이냐면 우리의 매립지를 메꾸고 있는 이러한 것들의 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였네요.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자, 메인 문제네요. 중심 내용 문제 토픽으로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선지들은 전부 명사 구나 명사 절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 reasons people used to reuse many common objects. 자, used to가 나왔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물건들을 다 reuse, 재사용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메인일까요? 아니죠. 요새의 문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지 예전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글은 아니었습니다. B. The efforts made by companies to reduce one-use products. One-use products, disposable 이라고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일회용 물건들을 줄이기 위한 회사들의 노력 아니죠. 오히려 회사들이 주범입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완전 아닙니다. 그죠? 자, C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C. The objects most commonly found in waste landfills. 자, 물건들이에요. 어떤 물건들이면 가장 보편적으로 waste landfills 하면은 뭐예요?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죠. 폐기물 매립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물건들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죠.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The usage of disposable products in contemporary society. 그렇죠. 과거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그렇고 매립지 얘기가 나온 이유도 그렇고 전부 다 현대에서 우리가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요.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corporate advertising from the lecture? 자, 인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퍼가 아니라 회사의 광고에 관련돼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맨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모든 범위에서 다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이건 이렇다라는 뜻이다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다 여기 나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패러프레이즈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형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A.
It is partially to blame for the amount of disposable waste in landfills. 그렇죠. 이 화자가 찝었던 내용이 뭐예요? 이런 회사에서 하는 광고들 사람들에게 더 이거 사용해 보세요. 이거 더 쉬워진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좋아진다 하면서 이렇게 그 물건을 더 많이 팔게 했던 그 애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 범위예요. 라고 찝었던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립지에 있는 일회용품들의 양에는 그 어마어마한 양에는 얘네들도 뭔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답이었죠. 자, 그러면 B번도 보도록 할게요. B. It persuades consumers that single-use items are more affordable. 자, more affordable 무슨 얘기죠? 더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고들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한 번만 사용하는 이런 일회용 물건들이 더 저렴해요 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렴함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이 담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꾸 삶이 더 편해진다라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을 찝었지 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답 처리하실 수 있고요. C번 보도록 하죠. C. It is changing tactics used in the promotion of disposable products. 자, 회사의 어떤 광고들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사용되는 전략이냐면 promotion of disposable products, 일회용품들에 대한 어떤 홍보에 사용되는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택틱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는 언급된 바가 없었네요. D번 마저 들어볼까요? D. It convinces shoppers that their products have no ecological impact. 자, 이런 회사의 어떤 광고들이 소비자들에게 shoppers가 이제 결국은 consumers나 똑같은 얘기죠. 쇼핑객들에게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제품들은 어떤 생태학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앞에 담화에선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생태학에 관련된 이야기 자체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A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벌 문제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뭐가 답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아닌 것들을 재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7월달 적중예상 특강으로 우리가 함께 파트 1부터 5까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단어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 잘 안 들리는 부분들 에코잉도 해보시면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